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20표, 30표 뭐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 그날에 또 행정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통 이 투표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에 뭐 행정 업무를 보러 오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인원수가 혼선이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뭐 몇백 표 이렇게 표가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가거나 그다음에 또 오전조가 또 오후조랑 또 교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공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투명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관리 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전에 어떤 그 변호사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은행에 들어가면은 그 번호표를 이렇게 받죠. 이렇게 대기 번호표. 그런 거를 뭐 추천하겠다 뭐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아주 그 좋은 방안인 것 같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정확하게 체크가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체크 정확하게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뭐 구독자 중에서도 인원수 참여하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한다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참관인으로서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차나 마시고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참관인 투표 기록지 이게 되게 양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기록지가 많아요. 이게 기록지가 많아요. 하루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내 사전 투표자,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자. 그래서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어디 투표소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가서 하니까, 여성분이 한 3분, 4분 정도 오셨고, 제가 남자로서 제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오셨는가, 둘째 날에는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남자분 거의 잘 없어요. 그 또 간혹 한 분씩 계신데, 이렇게, 대체로 보면 참관인들로 오신 분들이 좀, 나이 연배대가 조금 좀 연륜하신 분이 좀 많았어요. 한 60대나 한 70대. 항상 그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항상 한 분씩은 있었고, 남자분들. 그리고 보통은 한 60대, 아줌마들 보통 한 50대들이나, 그 나이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젊은 저보다도 상식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이거를 갖다 체크를 왜 하냐고 귀찮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저걸 갖다가 기록을 발을 정자를 계속 썼거든요. 쓰니까 내가 화장실 간다고 이거 조금만 써주세요 이러니까 써주시긴 써주시더라고. 조금 탐탁지 않게 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이걸 제가 시킨다고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래도 체크를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이걸 한다고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표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내 표가 중요하면 상대방 표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모여서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확한 투표에 의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뽑은 사람을 선출해야 되고, 그 뽑은 선출자가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이 표를 받은 우리의 표를 받은 분들은 우리의 또 의견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또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국민을 위한 어떤 그 당선인들도 국민을 위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갖다 묵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불거트려서 말썽을 내느냐, 약간 이런 의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좀 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걸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투표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뭘 바꾸려고 하니까 더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꾸지.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늦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막판에 이뤄왔지만 아직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조금 희망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지금 이 자료들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은 앞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사실은 이제 저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종이가 조금 약간 좀 흐름하게 지금 찍혀져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료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라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무효표도 유효표로 만들어버리고 유효표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제가 자료지만 앞에 재작년인가 6.1 지방선거 때는 실제로 무효로 시켜야 되는 거, 우리가 투표지가 훼손이 되면은 마이도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지가 우리가 뭐 밑에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훼손이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무효표죠. 이게 훼손이 돼서 밑에 부분이 좀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훼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찢어져 갖고 밴드를 붙여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거를 유효표를 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딱 잘리갖고 없는 거는 우리가 왜냐면 딱 잘리갖고 없는 거는 기계적 오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잘린 표를 잘리 나갔던 표를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없죠. 네. 근데 내가 투표한 게 이제 투표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는, 그것도 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붙어 있으니까 찢어진 게, 테이프를 붙이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유효표를 만드는데, 그거는 조금 인정이 되는데, 아예 투표 용지가 밑에 잘린 게, 어떻게 그거 투표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와이동님한테 오늘 좀 처음 알았는데, 찢어진 표를 붙여도 유효표가 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고, 이게 투표지는 저는 제가 알기로 훼손이 되면 무조건 무효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지는 보통 보면 이게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쪽에 하나 보여드릴게, 나중에 와이동님 보여드릴게요. 공개된 표도 지금 무효로. 그거는 비밀 투표이니까 무효. 예, 아까 와이동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효 투표 지금 예시가 지금 몇 가지 됩니다. 당연히 도장이 안 찍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안 찍혔다든지, 그 다음에 예에서 칸 안에다가 자기 그 도장을 안 찍고 자기 이름을 적는다든지, 약간 그런 좀 애매한 경우가 이렇게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다든지, 그다음 훼손된 거. 저는 이게 훼손된 거는 무조건 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자세히는 좀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훼손된 거를 분명하게 그거를 갖다가 무효표인데 유효표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유효표로 했습니다.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타깝죠.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선거관리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라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선거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를 아무리 제대로 바르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의 위정자들을 이게 바꾸려고 해도 이미 늦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투표가 이게 잘못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한다든지 옳은 얘기를 하면 수용을 하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제가 말을 끊어서 괜찮습니다. 예, 죄송한데 예. 미안한데 이제 저희들도 일반인이다 보니까는 법적 그 어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부방대 모임에 한번 가가지고 부산에 그러면 공직선거법 책자를 하나 좀 전달을 해주라. 그래야 우리가 뭐 들어가서 뭐 따지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되고 해야 되지 이제 선거 치면 뭐 부랴부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고 할게라 쳐다보면 처음 몰라요 솔직히 뭐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그건 지금 자기네들은 법 공부까지 다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조직이 한 명이 있든 지방이 두 명이 있든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어떤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 이런 거랑 말하면 좀 화가 좀 치밀어 올라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이제 섬지역 도서지역이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인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거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함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그거 따라 선관위 갔다가 우체국 가는데 이제는 우체국으로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이제 우리가 우체국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이야 워낙 운동을 해갖고 참관인들도 우체국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버스에 한 명도 안 남고 다 들어가더라고. 예. 그러면 그 버스가 또 선관위에 또 들어가는 투표함이 있거든요. 예. 선관위에 들어간 투표함이 있는데, 그러면 한 명도 없으면 그거 어찌할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거를 동영상을 다 찍어 놨거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 보통 보면은 그 투표소에서 투표가 다 끝나고 나면 버스로 그 투표함을 실어서 운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좀 억울스러운 게 뭐냐면 그 경찰차 호송도 없어요. 뭐 이게 중요한 투표함이 가는데 그 경찰차 호송도 없고 그냥 그 버스에서 그냥 다 싣고 그냥 가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그때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 투표함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고 이러면 이게 경찰 호송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경찰 호송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요? 많이 개선돼갖고 이제는 호송을 하는 것 같는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들은 개선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안 됐더라. 예. 우리가 알고 보니 되는데
투표 참관인이 들어가서 저게 아니 그 왜 개포는 그 사진 찍으러 가면서 투표 참관이 왜 사진을 못 찍어요? 100% 그걸 만들어야지 그거는. 그렇죠.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뭐 불법이 있을 때만 사진 찍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알아야 걸린데 애시당초 그 만들어줘야죠. 그럼 투표 참관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왜 들어가고 물어봅시다. 왜 들어갑니까 거기?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도 무조건 촬영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럼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 투표 참여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나 이제 본인 이제 못하고 하는 이유를 알았네. 전부 다그 어르신네들 안 죽고 오는 거 다 거기 무효표 되니까는 그거 증거 남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네 이제 보니까는. 왜 알면서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어른들 또 안 죽고 오면 막 죽고 오라고 막 가서 막 등기 주고 하는 분도 있어. 가만히 앉아서 패드만 6장 지 앞에서 다 보여줘도 똥구멍 심도 안 새는 것들도 있더라고. 이거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는데 그 당연히 그 무효표입니다. 이게 이거 투표에 요 개표한 걸 갖다 보여드리면 여기에 분명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자, 공개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린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보여드립니다. 그 또 이제 복수님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예, 복수님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맞습니다. 개표 참관인 참관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사전 투표 그 봉투, 예. 봉투 색깔이 다 다르죠. 봉투, 사전투표 봉투, 어떤 봉투?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써서 오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예. 그 제외 국민들은 봉투가 무슨 색깔이고 그거 한번 기억이 납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예, 갑자기 물으니까 사실 그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 그래요? 구치소 같은 경우는 우리 노란 빼봉도 색깔이었고 예.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 동포가 그 핑크색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하늘색이 저도 구치소인지 지금 구치소는 그 노란기고 하늘색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쪽인 거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들 색깔도 달라요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선상 투표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떻게 됩니까? 팩스를 보내주죠. 네. 팩스를 보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로 칩니다. 투표 예, 용지에. 맞습니다. 예. 골펜을 칩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봤는가 하면 골투표지가 빈기 왔어요. 동그라미 치진기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 빨리 넘가줘야 돼요. 결산을 하길래 안 넘가주게 앞에 보니 빨리 왜 안 넘가지 하더라고. 지가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팩스로 왔는데 그게 빈 팩스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참관인들이 이거 그냥 갈 게 아니고 개표 참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진보다는 30초나 1분 동영상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 제가 복수 와이동님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거기 와이동님 가신 데 어디랬습니까? 거기 구치소. 네, 저는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투표 같은 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색깔이 말하자면 하늘색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베이지 색깔, 베이지 같은 색깔인지 투표 용지가 그런 게 아니고 예. 투표 봉투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예. 투표 그 용지 봉투가 예. 그 용지가 이제 그 봉투 색깔이 다 다르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또 와이동님께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제가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원래 이제 날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약 한 달은 못 남았죠.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 혹시 참관인의 관심이 있거나 또 참관인으로서
뭐 지금 창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개표 창간인으로서 지금 개표 창간인으로 혹시 들어가시거나 또 혹시 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떻게 관리 운영되냐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 영상으로나마 지금 뭐 거의 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이게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배워서 간다 생각하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과 수준이 다 틀려요. 그리고 참관인들 가시면 조금 중년의 아줌마들이라 해야 되나 또 아예 또 젊은 분들도 애 엄마들도 오시던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참관인으로 잠깐 오전하고 오후하고 가면서 뭡니까 일종의 그 수당이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받는 거에 조금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오신 분들 외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의욕을 갖고 참관인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 안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다른 투표소에서 하신 분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통 지켜야 되니까 뭐 대화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뭐 참관인의 역할이라든가 참관인이 뭐 이렇게 잘못됐을 때 뭐 책임이 뭐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이거 정말 참관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저 생각 같으면 그냥 참관을 하지 마세요. 참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쉬시고 그날 어디 뭐 가족과 그냥 여행을 차라리 가시면 가셨지 어중간하게 하겠다고 참관인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가만히 그냥 뭐 의자에 앉아 계실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르신께 좀 사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괜히 참관인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역할 안 할 거면서 투표 한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쳐다보고 사인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유능한 분들한테 기회를 넘겨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너무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투표장에 이제 들어갔을 적에 그 인수인계할 적에 이제 내가 오전 쪽을 가든 오후 쪽으로 가든 그 책임자가 투표 참관이 지켜야 할 업무사항을 고지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적에 어느 당에 누가 왔는지 보시고 그것도 있더라고. 그때 국회의원 그 성이 달라가지고 그때 그 고지했던 그 책임자가 잘 하시더라고. 그 내가 나 오해 안 두고 가라. 내가 이제 나가 이제 끝장을 냈기도 한데 결국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결국 그 일지 적는데 한 1시간 30분이 늦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갔는데 그 투표함이 그 체육관에 있었던 게 밖에 나와 있었거든. 참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이든 타이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비밀 투표는 맹시한 비밀 투표죠.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기포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그거 공개가 너무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그거는 무효포입니다. 그건 무효포. 그 내가 찍은 거 그래서 접어가지고 집어 열악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내가 집어 그냥 넣어도 되지만 그 앞에 통식기 있는 분들한테 바로 보여주잖아. 그거는 무효포라. 그러나 그분도 사실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선관위나 관공서에 갔을 적에는 항상 민원이 들어갔을 적에 녹화를 해라. 이것도 제가 이번 어떤 부정선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거고, 또 우리 투표장에서 우체국이나 선관위를 이동하는 과정이나 도착했을 적에 특히 선관위에 갔을 적에 포 센다고 하면 왕창 도태시장이라고.
이때 서로가 양보해갖고 좀 역할 분담을 해라. 투표함 지킨 사람 투표함 지켜야 되고 그 버스 안에서 지켜야 되고 우체국 따라가면 우체국 따라가야 되고 이런 역할이 좀 주어져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할 적에 인쇄로 돼갖고 투표 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쇄가 기계다 보니까 분명히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잘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포가 되고 잘라진 게 10개가 났다면 기록지 10개가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록지에다가 촬영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포 참관인은 무조건 촬영해라. 30초나 1분 동영상 찍는 지금이라도 내가 개포 참관 들어가면 촬영 연습을 하시고 또 중요한 거 보조 배터리를 하나 가져가시라.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시라. 그는 어떤 각오가 없으면 투표 참관이나 개포 참관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만 지켜주시고 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방송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동님 제가 끝으로 하나 와이동님께 질문 겸 네. 제가 생각했던 걸 하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전 투표를 하면 네. 사전 투표일이 양일 이틀간 합니다. 이번에는 5월 28일, 29일로 지금 날짜 잡혔거든요. 예. 그래 되고 나면 29일, 30일, 3박 4일. 3박 4일 정도가 이게 공백이 생깁니다. 예, 3박 4일, 4박 5일 보통.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실 그래서 좀 불만이 사전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하지 말자고 부르짖는 거죠. 예. 그럼 뭐 사전 투표를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수급하고 발표를 하면 아무 이유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이 간단한 거를 왜 선관위는 안 하고 안 고치고 또 그대 야당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하면 치르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전 선거를 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를 하는 거 어떻는가. 네, 그거 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첫째 날 그냥 개표 바로 해버리고 개표 숫자를 갖다 비밀로 조금 하고 싶으면 그거는 마지막 날에 오픈을 하시더라도 그날에 들어온 투표함은 그날에 그 오후조 참관인들 입회하에 그냥 거기서 개함을 해가지고 마감을 해버렸으면 싶거든요. 네. 그거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와이동님과 이렇게 토크 중에서 이렇게 또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가 처술에 빼부르지는 않을 거고, 예.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안 바꿨지만 속구리포도 우리가 전복통 그거로 바꿨고, 또 오픈되지 않는 이상한 투표소를 또 오픈된 장소도 바꾸고, 따지보면 이거 우체국 못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활동을 해 바꾸고, 이 지방이지만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장시간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와이동님, 제가 끝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우리가 우체국으로 사전투표 다 하고 나면, 첫째 날 또 우체국 들어가고, 그다음 둘째 날에도 우체국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게 관내 투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우체국에 들어간 투표지 관리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도 이거는 원래 최종적으로는 하는데, 근데 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해가 되다 보니 우체국을 왔다가 이제 창원이나 우리 요직에서 창원물류센터를 가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내락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우체국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간이에 가서 꼭 이제 성간이에서 3박 4일 있는 거고 간의 투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구치소 말고 일반 뭐 동에서 이렇게 간의 투표를 하면 보통 성간이를 거쳐갖고 우체국 가는 게 절차였는데 이제는 우체국이 가까우면 우체국 먼저 갔다가 또 이런 절차도 일관성이 없더라고.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통영 같으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죠. 성간이하고 가까우면 중림에 있다 보니까 예. 뭐 우체국이 무전동에 있으니까 무전동을 거쳤다가 성간이로 간다 이 말씀이. 원래는 거기 가까이 있든 말든 예. 그 성간이를 거쳐갖고 우체국을 갔는데 이제는 가까운 장소 먼저 갔다가 호일적으로 한다고 이제 그게 성간이가 될 수가 있고 우체국이 될 수가 있고 너무 복잡습니다. 이게 버스 예.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 하는 그게 것도 너무 절차가 인류적이지 복잡고. 않다. 왜냐하면 그 투표는 인류적이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모질하지만은 들어주신다고 잠시간 감사합니다. 예. 그래 하여튼 오늘 와이동님과 잠깐 이렇게 6월 3일날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잠깐 이제 시간을 내어서 경험이 많든 적든 이때까지 경험치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오픈을 시켰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와이동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